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는 TV나 인터넷으로 접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었고 그런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과장돼서 떠들어대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 겪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냐며 다들 괜찮을 거라 말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게 된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죠. 그리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은 무난했지만 결혼 후가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는 방긋방긋 잘 웃기만 하던 시모가 결혼 후에는 단 한 번을 웃어주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고부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서도 공감할 정도였죠. 특히 제삿날에는 본인 기준의 완벽을 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손 하나 깜빡 안 하고 턱끝, 입으로만 사람을 부리는 스타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모가 마음껏 두 며느리를 괴롭히던 제삿날 중에 하루였어요. 예, 막걸리가 떨어졌구나.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미리 올 때 사오지 그랬어. 꼭 제사 지내기 직전에 이렇게 없어서 발 동동 굴러야겠니? 네가 야무졌으면 고생할 일도 없는데 머리가 모자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제가 일부러 막걸리를 안 사온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사도 된다며 중간에 마트에 들리는 걸 거절한 탓이 더 크죠. 그 말을 하려다 남편을 슬쩍 보니 모르는 척하길래 저도 입국 닫았어요. 그런 말하면 고자질한다며 잔소리 시간이 2배로 늘 테니 그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모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지갑과 폰만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뒤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심부름을 시켰으면 나갈 때 네 하고 대답이나 하고 가던지. 대답 없이 물건만 쏙 챙겨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 가득 짓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어디 며느리가 돼서 집안 제사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나 젊었을 때면 회초리를 맞아도 모자랐을 거야. 안 들리는 척하면 속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마트로 가는 내내 막걸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생각이 들었죠. 그 자리에서 한바탕 뒤집어도 됐었지만 제사만 지내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마트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제삿날 사야 하는 막걸리가 뚝 떨어졌더군요. 딱 그 브랜드만 썼거든요. 왜 그 브랜드만 쓰는지는 몰랐지만 앞뒤 설명도 없이 그것만 사오라고 했기에 그 브랜드만 샀는데 그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던 다른 브랜드를 사야 했어요. 혹시 몰라 또 다른 브랜드 한 명을 더 사서 시댁으로 갔죠. 시모는 막걸리 봉지를 휙 가져가 신경질적으로 열어보더니 새된 비명을 내지르더군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그렇게 제사를 자주 지냈는데 너희 시아버지 마시는 막걸리 이름도 몰라? 지금 몇 년째 네가 맏며느리로 일하는데 어떻게 다른 막걸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니? 어머님, 갔더니 그 브랜드 막걸리만 다 떨어져서 안 팔더라고요. 시간이 좀 늦어서 다른 곳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사왔는데 오늘만 그걸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딴 식으로 제사 지낼 거면 오지 마.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기나 해? 제사라는 건 정성이야. 그런데 이딴 정신머리로 제사상 차리는 거 부끄럽지 않니? 어휴, 내가 죽어서도 이럴 거 눈에 뻔히 보이니 내 속이 다 탄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이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왜 했어? 막걸리 한 병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산 사람 취향 맞추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인데요. 이 술이나 저 술이나 똑같이 뭐가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야 하는 게 많은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 더 폭주해서 난리가 나더군요. 잘난 너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응?
너희는 대충 아무거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어? 세상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예의 없고 경우 없는 짓이지.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손끝이 왜 그렇게 야무지지 못하니? 네 집안 사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남의 집 재산 망쳐놓고 또 그러겠지. 우리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귀한 딸은 웃기고 있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아주 말로 사람을 잡더군요. 보자 하고 있으니 사람이 보자기로 보였는지 아주 할 말 안 할 말 입 밖으로 다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두 며느리를 잡는 동안 두 아들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거실에 앉아 TV만 보고 있더군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니 저도 참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터뜨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시키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같이 가르쳐주는 게 상식이고, 막걸리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냥 가자는 남편 머리통을 쥐어 박아서라도 다른 마트까지 가서 가게를 탈탈 털어서 그걸 사왔을 거예요. 지 아들놈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막걸리를 왜 며느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어머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남편한테 마트 들러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장 집 많다고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사오면 된다고 그냥 여기로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막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그 브랜드만 사야 하는지 얘기라도 해줬어야죠. 시아버님에 대한 얘기 다른 거 다 해준 적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하죠? 그냥 저희한테는 화풀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가족이 챙겨야죠. 저희 같은 남한테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할수록 웃기네. 막걸리 하나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자식이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무도 그 막걸리 신경 안 쓰는데요. 어느 집 불효자식이 그래요? 자기 집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말해준 것도 없으면서 정성이 어떻니, 결혼하니 마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같은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들어도 무시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풀이인데 그걸 왜 제가 들어야 돼요? 그걸 왜 동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제사면 어머님이 혼자 준비하세요. 며느리들 보듬어가며 가르치고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화만 내고 있으니 누가 어머님 장단에 맞춰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럴 거면 아들들 데리고 제사 지내요. 속 편하시도록. 저는 많이 참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내성적이지는 않았죠. 다만 말을 뱉고 나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며 시모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제야 슬금슬금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렇게 큰 소리 낼 일 아니잖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이게? 그래, 당신은 그렇겠지.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제사 지내, 난 못 지내겠으니까. 입 있으면 말해봐. 내가 막걸리 사자고 했을 때 당신 뭐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어머님한테 내가 한 소리 들을 때 옆에 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지? 그건 뭐야? 나더러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 해주란 말이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 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어머님이 나 혼낸다고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 기분 더럽거든? 당분간 제삿날에 나 찾지 마. 들으셨죠, 어머님? 제삿날에 저는 안 올 테니까 찾지 마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랑 잘 해보시던가요. 귀하지도 않고 결혼시킬 마음도 없었던 며느리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왜 그래요? 시켜도 기분 더러우면 안 시키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게다가 부모 걸고 넘어지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싸운 뒤 다음 제삿날이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몰래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동서, 몸은 좀 어때? 많이 안 좋지? 임신 초기에는 원래 많이 힘들잖아. 아,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유산 한 번 하고 난 뒤라 걱정이 많아요. 게다가 요새 피비침도 심해서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기만 하면 몸이 안 좋으니 걱정이네요.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형님은 진짜 안 오실 거예요? 나 안 가. 그쪽도 며느리 소중한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 유산한 적 있으면 유산 방지 주사 같은 것도 있을걸? 그리고 이번 제사는 쉬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없는데 그 마귀 할멈 잔소리 다 듣고 있으면 진짜 제정신으로는 못 버틸 거야. 몸이 안 좋은데 굳이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 서방님한테 잘 말해봐. 알았지? 동서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병원에 다녀온 동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유산 증후가 보여서 못 가겠다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시모도 동서를 닥달할 수는 없었죠. 저는 미리 남편에게 통보한 상황이었고요. 나 오늘 제사 안 갈 거야. 약속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랑 식사할 건데 당신은 제사 지내러 가.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저번에 어머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제발 애처럼 굴지 말고. 누가 애처럼 군대? 먼저 애처럼 군 게 누군데? 그리고 나 아직도 화 안 풀렸어. 그건 당신한테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내내 듣는데 안 들리는 척하느라 고생 많았겠어. 그건 내가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랬지. 그랬어 봐. 어머니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잔소리 듣는 건 싫어서 마누라 잔소리 듣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한테는 그 말이거든? 어쨌든 안 나가니까 둘이 알아서 해. 왜 둘이야? 동서도 못 간대. 유산방지 주사 맞고 병원 입원한대 당분간. 그러면 당신이라도 가야지. 안 간다는 말 못 들었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진짜로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내가 당신한테 우리 집에 못 한다고 뭐라 한 적이라도 있어? 주는 대로 받는 법이야. 결국 저는 저희 친정에 식사를 하러 갔고 시댁 제사는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 치르게 됐죠. 시모가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연락 다 거절했어요. 이 좋은 날에 귀 더러워지게 왜 그 사람 전화를 받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놈이 늦게 들어오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연락은 왜 다 무시했어? 그럼 전화 받아서 좋은 말 하실 거였어? 분명히 화낼 텐데 내가 왜 그 소리 또 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계신 곳에서 내가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한테 욕 듣고 있었으면 당신 기분이 어땠겠어? 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좀 달래주고. 뭘 어떻게 달래주고 얼러줘. 그건 당신 일 아니야? 당신 어머니잖아. 그리고 막말로 이 씨네 집 제사를 생판 남이었던 우리가 지내주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이 중간에서 막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해결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올 게 아니라 와서 뭐라도 하면서 나한테 협조를 구했으면.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럴 거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고 뭐고. 그럼 내가 갈 필요가 뭐 있어? 장성한 아들이 둘인데. 오늘도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둘이서 잘하면 되겠네. 다음에도 제사 음식 만들 생각하니 뒷골이 땡긴 모양인지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무조건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제삿날은 빼지 마. 응? 내가 무조건 어머니가 그런 말 못하도록 막을게. 남편의 시도가 잘 먹혔는지 시댁에 가서 시모가 나쁜 말이라도 할라치면 두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시모를 말렸어요. 대놓고 아내를 편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 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니 시모도 분위기 보고는 서서히 잠잠해지더군요. 아들들이 잡혀 산다는 걸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는 좀 편할 줄 알았던 제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낀 건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시모와 부딪힐 일 자체가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혹시 좀 더 기다려야 해? 생활비. 요새 가게가 힘들어서 당분간만 당신 돈으로 생활비 해결 좀 해주면 안 될까? 가게 일 풀리면 다 갚을 테니까. 혹시 가게 많이 안 좋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가게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고장나는 기계도 많고 갑자기 목돈도 좀 나갔고. 매출은 그만큼 안 되는데 계속 돈만 나가니까 빚을 좀 졌어. 당신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 괜찮아. 가게 일이잖아.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내 월급으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잘 돌봐.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안정되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부터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시작해서 기력에 좋은 장어와 소고기, 전복 같은 걸로 요리도 꼬박꼬박 해다 먹였어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도 해결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남편이 저 대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제가 시모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 대신 시모가 부르면 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시모가 저한테서 아들을 뺏고 싶어서 자주 부른다는 것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불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남편 노트북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메시저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문의를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충전과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이니 카지노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아무리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이게 사이버 도박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새하얘져요. 사실 저희 삼촌 중에 한 명이 도박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댁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낸 그분은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들러붙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때 부모님도 그 삼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도박이라면 치를 떠시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서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폰이 먼저 울리더군요. 상대방은 시모였어요. 네, 어머님. 넌 도대체 어떻게 되내니? 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첫째랑 식사하러 왔다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들렀더니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간경화란다. 너 아침밥도 안 먹이지? 밥도 제때 안 해주는 거지? 이것 봐. 내가 언젠간 너 이럴 줄 알았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길래 우리 귀한 아들이 아파? 밥도 안 주니? 일만 시켜? 돈 버는 기계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결혼을 잘못 시킨 거야. 너랑 결혼한 뒤로 애 몸이 이렇게 아프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화가 나더군요. 그 귀한 자식이 사이버 도박을 하는 줄도 모르고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한테 모든 게 네 탓이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났어요. 저랑 결혼한 지 이제 4년이에요. 4년 데리고 살았다고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애 저녁에 어머님이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될 일이잖아요. 왜 저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뭘 먹이는지. 생활비도 안 주는 놈한테 저녁마다 소고기, 장어, 전복,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바치는데 뭐요? 결혼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요? 어디 가서 돈도 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는 여자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해요? 매번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화풀이 좀 그만하세요. 듣고 있으면 기분 더러우니까.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른한테 할 수가 있어. 기분이 더럽다니. 엄마가 내 걱정 때문에 좀 과격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어른을 좀 공경해. 너 하는 거 보면 영락없이 철없는 애처럼 보이잖아. 빨리 사과해. 내가 사과를 왜 해? 사과하려면 어머님이 나한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봐. 당신 아픈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내가 식사 굶긴 적이 하루라도 있어? 내가 당신 건강 하루라도 안 챙긴 적이 있냐고. 내 몸 챙길 때마다 당신 몸도 꼬박꼬박 챙겼어. 돈 없다고 나한테 생활비 다 대라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다 해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뭐?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내가 병을 키웠다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이냐고. 그래, 네가 내 건강 안 챙긴 적 없고 내 말 다 들어준 것도 맞아. 그치만 내가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선 넘은 거라고. 선을 누가 먼저 넘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넘은 거 못 들었어? 아, 저번처럼 아예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래, 됐어.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나는 어머님한테 사과할 마음 없고 그쪽도 그럴 마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각자 인생 사는 게 속 편하겠네. 안 그래? 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미쳤어? 이딴 일로 무슨 이혼 이야기를 꺼내? 아니, 해.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 망할 년한테 잡혀 살아? 이 엄마가 너 도와줄 테니까 전연이 하자는 대로 해. 이혼한다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같이 못된 애한테는 우리 애가 아까워. 너하고 우리 아들 이혼하고 나면 내가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시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어머니, 안 돼요. 지금 저는 이혼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남편이 끙끙대더군요. 시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가 도박하느라 돈 다 잃고 빈털터리에 마누라한테 생활 책임지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속이고 싶어 할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잘 됐다 싶었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제일 깔끔하니까요. 도박하는 놈 뒤치다꺼리 하느니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이혼하라고 난리고 남편 놈은 생각 없이 꺼낸 한마디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혼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황했을 거예요. 결국 남편 놈이 집까지 헐레벌떡 달려왔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혼할 거야?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 왜 우리가 이혼을 해? 내가 사과할게. 엄마가 한 말 모두 내가 사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도 꺼내지 마. 아니, 나는 이혼할 건데? 어머님의 괴롭힘, 그리고 아까 전과 같은 언어폭력. 내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참으면서 살았던 건 오로지 당신에 대한 믿음 하나뿐이었어. 하지만 그 믿음을 당신이 돌려준 게 뭐야? 그래서 나도 엄마랑 너 사이 최대한 중재했잖아. 아니, 그거 말고 너 나 몰래 도박했잖아. 여태 가게가 힘들어서 빚 만들었다는 것도 싹 다 거짓말이잖아. 너 도박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도박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 놈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언제까지 나 우려먹을 생각이었는데 니네 엄마 때문에 힘든데 당신마저 도박을 해? 두 사람이서 쌍으로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럼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내가 당신 엄마 앞에서 도박 이야기 안 한 거. 결국 도박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야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시모는 전화 와서 아주 속 시원하다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어.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 잘 살아봐라. 네가 우리 아들만큼 잘난 남자 다시 만날 수 있겠어? 어림도 없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 잘 듣고 싹싹하고 예쁜 여자로 재혼시켜줄 거니까. 네,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저는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이혼한 사이니까 완전 남인 거 맞죠? 저한테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했는지 시모가 그러더군요. 피해? 네가 우리 아들한테 준 피해는 생각도 안 하지? 오냐, 내가 죽었다 깨도 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네요. 도박 자금 마련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혼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전 동서가 잠깐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모의 구박을 둘이서 함께 받은 사이였다 보니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들어서 이혼 후에도 이래저래 연락을 지속하던 중이었어요. 동서는 반쪽이 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했어요. 형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형님 나가고는 2배로 괴롭혀요, 2배로. 말만 하면 너는 첫째처럼 하지 마라. 너 지금 굉장히 첫째 며느리 같은 거 아냐? 아니, 내보냈으면 그냥 깔끔하게 잊고 살면 될걸. 왜 자꾸 매번 그걸 다시 상기시키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진짜? 그 할망구도 여전하네. 이제 막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애를 괴롭혔다고? 임신 중에도 그딴 말하고? 그것뿐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우리 친정엄마 어린 시절에 다쳐서 발 저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그렇게 들먹여요. 이번에도 제가 애 낳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하는데 딱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도 네 애미처럼 절름발이냐고. 뭘 그렇게 느적느적거리냐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에게 되물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할망구 드디어 미쳤네.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사람 신경 건드리는 말만 골라서 해? 부모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다고 자기가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운 것도 아니고. 봐봐, 전 남편이나 도련님도 힘든 일을 도와주기를 해. 이런 일이 있을 때 막아주기를 해. 아이고, 동서만 불쌍하게 됐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혼 상담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할 거라는 말은 아니고 상담해보고 저한테 유리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애 데리고 못 살아요. 나중에 애가 커서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배우기라도 하면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냥 저를 찾아온 게 아니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이혼하고 난 뒤로 워낙 시모가 많이 괴롭힌 것도 있지만 시동생이 동서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명함을 하나 건넸죠. 나 이혼할 때 봐준 변호사 사무소야. 이혼 전문이라 최대한 동서한테 도움되도록 도와줄 거고. 근데 이렇게 시모 괴롭힘으로 이혼하는 거면 그 증거도 갖고 있어야 하거든? 동서가 좀 힘들고 귀찮겠지만 녹음이라던가 녹화, 폰 문자 내역 같은 것도 다 증거로 수집해놔야 할 거야. 고마워요, 형님. 정말 그 집구석 인간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불쌍한 우리 친정엄마를 걸고 넘어졌을 때 이미 선 넘었거든요. 그렇게 동서도 이혼을 준비하더니 곧 시댁에 통보가 갔더군요. 둘째 며느리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실감했는지 시모가 저 이혼할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에게 가서 붙잡았다고 하더군요.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글쎄, 자기가 치매에 걸렸던 것 같다면서 설마 자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겠냐며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치매는 무슨... 재산날을 하루도 안 빼먹고 기억하는 양반이 치매 걸렸다고 우기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 절름발이라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괴롭힌 거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대요. 아픈 부모님도 있는데 네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말한 거라고 하는데 형님 말대로 통화 녹음 내역 안 가지고 있었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소송 질 뻔했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나쁘네, 진짜 나빠. 그래도 이혼했으니 다행이야. 이제 어떡하기로 했어?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려고요. 엄마가 발을 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성하고 도리어 엄마가 애 보고 싶으니 친정에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봐서 위조로 받은 돈이랑 재산 분할 받은 거 좀 더 보태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네. 동선에도 반반이지? 우리도 반반 내고 아파트 샀거든. 그럼 동서 전 남편도 이제 시댁에 들어가는 건가? 우리는 아파트 팔고 돈 나눴거든. 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죠.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둘이랑 다시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게 됐으니까요. 그분 원하시는 대로 된 거네요. 저와 이혼한 전 남편도 재산 분할 후에는 빚만 남아있는 상태라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동생이 추가된다니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이제부터 시모는 두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없으니 식모처럼 두 아들 밥을 챙겨야 했고 매일 청소까지 해야 했죠. 그 소식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매번 며느리 하는 거 없다며 말로만 난리치던 시모가 이제는 그 며느리들이 하던 거 고스란히 하고 있었으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70이 다 돼가는 노인이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몸이 힘들고 나서야 인정한 시모가 동서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동서한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더군요. 용서해줄 테니 돌아오라고요. 자기가 뭘 용서를 해준다는 말인지. 사람 괴롭혀놓고 도리어 자기가 용서해준다는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며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네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시모가 연락 왔었다는 말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에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연락할 일 없다며 큰 소리 뻥뻥 친 게 시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문자 남겼어요. 전화하지 마시라고 할 말 없다고 말이죠. 아주 칼같이 끊어냈더니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체념했는지 다 큰 두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도박쟁이 첫째 아들이 제정신은 차렸나 보다 싶었던 그때 드디어 폭탄이 시댁으로 날아갔더라고요. 저도 폭탄이 시댁에 떨어진 줄은 몰랐는데 다짜고짜 시모가 찾아오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야, 네가 우리 아들 돈 가로챘지? 우리 아들한테 돈 빌리라고 해놓고 빚 만들었잖아. 이 나쁜 년, 당장 안 나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앞에서 난리를 피우는 시모를 보며 아, 드디어 그 문제를 시모가 알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저도 열받아서 문을 확 열었어요. 문 앞에 기대서 문을 두드리던 시모 몸이 뒤로 확 밀렸죠. 야! 죽일년? 네가 그랬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이혼하기 전에 돈 다 빼먹고 애한테 빚만 남겨? 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왜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와서 이 난리예요? 연락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행패냐고요. 무슨 일? 네가 우리 아들 빚 만들어내놓고 이혼했잖아. 지금 집으로 독촉장이 몇 개가 날아오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이게 다 네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드님한테는 물어보셨어요? 딱 봐도 아들한테 말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온 거네. 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건데요. 하긴 그 인간이 진실을 말해줄 리도 없지. 그럼 잘 들으세요. 당신 귀한 아들 도박쟁이에요. 도박하느라 억대 빚을 지고 나한테 생활비며 집안에 드는 돈 다 맡긴 인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 독촉장도 다 도박 빚지고 못 갚아서 날아온 거라고요. 도박?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니야.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안 나가는데 무슨 도박이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덮어 씌우려는가 본데? 요즘에 누가 도박을 밖에 나가서 해요. 사이버 도박이라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있어요. 궁금하시면 주변 사람 도움받아서 알아보시던가요. 여하튼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사람 빚지기 시작할 때 이미 이혼한 상태고 도박 빚에 대해서는 갚아줘야 할 의무도 없고요. 이제 그 사람 가족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잖아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설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친히 가르쳐주는데도 못 믿는 걸 보니 귀한 아들 사랑이 참 대단해 보였죠.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나를 속이는 거야. 우리 아들이 도박 같은 거 할 리가 없잖아. 네 탓이야. 이건 다 네 탓이라고.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성실하고 착한 우리 첫째가 왜 그런 짓을... 아, 네가 끌어들였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박하라고 시켰지? 미쳤어요? 우리 집은 도박이라고 하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해요. 이번 이혼할 때 사실 그 사람 도박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저희 친정에서 빨리 인연 끊으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세요. 뭘 알고 말해야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니년이 그랬잖아. 시모는 그저 저만 탓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제 욕만 하더군요. 그렇다고 이렇게 놔둘 수도 없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엄마 데려가라고요. 그렇게 부랴부랴 전 남편이 저희 집 앞에 왔더군요. 저를 탓하기만 하던 시모가 자기 아들을 보고는 급히 묻더군요. 너 도박하냐? 진짜로? 이 엄마한테 숨기고 도박한 거야? 어이 참,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남의 집 앞에서 이러지 말고 빨리 집에나 가요. 어서 일어나요, 어서. 애미가 묻잖아. 너 도박하냐고? 진짜야? 시모가 추궁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를 끌어내려고 애만 쓰는 자기 아들을 보더니 시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도박을 해?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나 하는 거야? 너 그거 손모가지를 끊어도 못 끊는 게 도박이야. 그걸로 지금 빚을 억이 넘도록 지고 망할 것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엄마 집에 기어들어와? 양심이라는 게 있는 놈이야? 시모가 눈 돌아가니 정말 무섭더군요.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데 보고 있던 저까지 놀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감싸고 돌며 우리 아들 하더니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원수 보듯이 하더군요. 너 같은 놈 자식으로 키운 적 없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그 도박빚 때문이지? 우리 집에 있으면서 패기치지 말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난 너랑 한 집에 있기 싫어.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나가. 와,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이혼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이혼하게 된 거잖아요. 아들 이혼시켜놓고 언제는 다 해줄 것처럼 받아들여주더니 꼴랑 도박 좀 했다고 지금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난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왜 와이프 속을 긁어서 이혼을 하게 만들어요? 나 이혼할 생각 없었다니까. 이혼 안 하고 와이프가 내 빚 갚아줬으면 모든 게 다 그대로 해결될 일인데 엄마 때문에 다 망친 거잖아요. 나 그럴 생각으로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와이프 속 긁었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쯤 와이프가 내 빚 다 갚아주고도 남았을 거라고. 얼빠진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왜 네 빚을 갚아줘? 가게에서 사업하다가 생긴 빚이면 몰라. 근데 도박하다가 빚인 거잖아. 그걸 내가 왜 갚아주냐고. 나는 그런 거 갚아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난린데? 나는 이미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 집 앞에서 말고 다른 데서 하세요. 월! 두 사람을 내쫓는 제 모습에 얼빠진 표정을 짓던 두 모자는 지금 상황이 모욕적이고 짜증나는지 서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남편을 향한 시모의 반발은 생각보다 엄청났고 남편 또한 그런 시모에 대한 배신감이 생각보다 깊었나 봐요. 둘이서 욕을 주고받는데 듣고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 미친놈 좀 보게.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고.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가진 거 뜯어먹을 생각이나 해? 어림도 없지. 내 노후자금 너한테 뜯기느니 내가 너를 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혼하란다고 하는 건 무슨 바보짓이야? 네가 싫었으면 끝까지 버텼으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좋다고 이혼해놓고 이제와 내 탓을 해? 에라이 천하에 몹쓸 것. 몰라요.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내 빚 다 갚아줘요. 어차피 내 주소도 엄마네 집 앞으로 돼 있어서 엄마 집도 차 앞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잃기 싫으면 그냥 얌전히 내 돈이나 갚아달라고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게다가 이혼하고 나니 뻔뻔함도 늘었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런 모습을 알게 돼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그 뻔뻔함의 수치만큼 시모의 혈압도 덩달아 올라갔죠. 이놈이 이러고도 지금 돈 갚아달라는 말이 나와? 야, 네가 망친 놈 다시 데려가. 나는 이딴 놈 자식이라고 인정 못한다. 다 알면서도 이혼한 네가 제일 나빠.
얼른 이놈 다시 데리고 가. 결국 시모는 이번에도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도박하라고 들이민 것도 아니고 제가 도박을 하면서 물들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조건 아들 못난 점은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들 잘난 점은 자기가 잘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딱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이미 반품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 다시 가져가라니. 공짜로 준대도 다시 안 받을 건데 말이죠. 저한테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치신 게 어머님이세요. 이제 와서 데려가라 한들 원래부터 어머님 거였는데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착하고 대단한 아들 데려가서 예쁘고 착하고 뭐라더라? 아, 완벽한 여자 만나서 재혼시켜준다고 하셨죠?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한번 당해봤으니 다른 사람한테 기회 드릴게요. 혹시 모르죠? 재산 다 잃고 도박 빚만 산더미라도 좋아해줄 여자 어디 있을지.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박에 도자만 들어도 도망가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이잖아요. 어머님처럼 맹목적으로 사랑해줄 사람 있을지도 모르죠. 한껏 빈정거리는 제 말을 듣고 시모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아주 아파트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더군요. 아이고, 내가 말년에 복이 없어서 이렇지. 어디서 여우 같은 며느리 떼어냈더니 자식놈이 사고를 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어쩌면 좋아. 한이 가득 담긴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지금 이 상황이 모두 자기가 만든 결과인데도 말이죠.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저 빚더미 골칫거리를 떠안게 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늦어졌다면 전 남편의 짜증나는 생각대로 됐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제가 남편 빚을 갚아주는 상황이요. 뭐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저는 이제 이 집구석이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요. 아, 좀 그만하고 일어나요. 언제까지 여기서 창피하게 이러고 있을 건데요. 빨리 일어서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아들놈의 손을 탁 내친 시모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며 경고를 날리더군요. 똑바로 들어. 나는 절대로 도박하는 놈 집에 못 들여놔. 빚 갚기 전까지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그러더니 시모 혼자 뒤뚱뒤뚱 걸어가더군요.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시모 뒷공무니만 쫓고 있고요. 빚진 거마저 제 탓이라며 우리 집에 와서 온갖 분란만 만들어 놓고 돌아갈 때 사과 한마디도 없는 둘을 보니 참 똑같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제 탓이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정작 제 잘못이라곤 없으니 뱉어낼 말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돌아간 두 사람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슬픈 고난의 길뿐이었더라고요. 전 남편이 뭐라고 시모를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댁집을 팔았다더군요. 그리고 월세로 이사를 갔더군요. 시댁집 판 돈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는데 그걸 전 남편이 홀라당 다시 도박에 날려버렸다네요. 그거 알고 시모가 전 남편을 두들겨 패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했답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또 도박에 쓰냐고. 그러게 왜 남편한테 그 돈을 쥐어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동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전 남편 동생도 자기 형이 도박한다는 걸 알고는 아무도 모르게 시댁에서 짐 빼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도박빚 갚아달라고 할까봐 미리 손절한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결국 전 남편의 도박 여파는 시모에게 모두 떠넘겨졌고 시모는 모아두었던 짜투리 노후 재산마저 모조리 털릴 위기에 처하자 월세방 내놓고 본인 동생 집으로 피신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뻔하죠. 돈 못 갚은 전 남편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했다는데 결국 파산은 법적으로 도박빚은 안 된다고 하고 개인회생은 원금을 모두 탕감하는 조건으로 회생 신청이 된다고 했대요. 이거 믿고 빚을 그만큼 진 것 같은데 결국은 모조리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뺀질나게 시모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그렇게 귀하다며 아끼던 아들을 두 번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기는 도박하는 자식 낳은 적도 없고 그런 자식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며 시모 본인 동생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이대로 요양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했다니 얼마나 자기 자식이 꼴도 보기 싫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나 싶더라고요.
진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댁의 몰락은 처참했어요. 시모는 모르겠지만 시모의 괴롭힘 덕분에 전 남편과 빠르게 손절할 수 있었던 저는 솔직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연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당시에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